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재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극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채숙 의원입니다. 함양군 극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극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민의 건강 정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극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극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각각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극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극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정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함양군 극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극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역정보와 추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연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역정보와 추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재규정하여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에 반영하고자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능정보화 기본 원칙과 실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주관 부서에서 정보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경제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 등으로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 제품 제공과 통신비 등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정보 격차는 물론 디지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함양군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주거 약자의 주거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편의 및 복리 정지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 취약계층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민원 처리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는 처리반 임무를 전기, 수도, 보일러 분야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포함한 제7조에서는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시간 규정과 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 편의 중심의 서비스 행정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역정보와 추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혼의 임기, 이혼의 구성의 이해 충돌 방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 담당관 허군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군정 발전에 많은 대안을 제시하시고 관심을 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주부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현행 함양군 감사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감사 청구 주민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민감사 청구 주민 수를 현행 18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및 성별 영향 평가를 거쳐서나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혼의 임기, 이혼의 구성을 이해 충돌 방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군 이혼의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임기 조항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규정에 따라 당연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함양군 의회 이혼 규정을 삭제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 중 단순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혼 임기를 2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를 반영하여 함양군 의회 이혼에 당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인용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 중 단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성별 영향 평가를 거쳐서나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일괄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정비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이혼의 임기, 이혼의 구성의 이해 충돌 방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된 내용 중에 위원회 임기를 기존에는 3년이었죠. 네, 3년이었습니다. 3년이면 이제 홀수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2년으로 바꾼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이거는 사입법, 이것도 사입법에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상위법에서도 있고 이제 운영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또 위치의 공정성과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 병행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바꾸게 됐습니다. 정책 변경입니까? 예, 예. 사입법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년을 2년을 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혼의 임기, 이혼의 구성원의 이해 충돌 방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혼의 임기, 이혼의 구성의 이해 충돌 방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민호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2-55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4조, 안제 17조, 안제 24조에서 안제 28조, 안제 30조, 안제 38조, 안제 39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용어 및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개정한 것이며, 안제 5조 제1항은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 예결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사항과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제 6조는 공유재산 심의의 민간위원의 위원인 기한을 한 차례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 17조 2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1건당 기준 가격을 취득가 처분 시 각각 10억 원으로 하고 1건당 기준 면적은 취득 시 1,000평방미터, 처분 시 2,000평방미터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 25조 사항은 일용용 음식 판매 용도로 자동차를 이용한 허가 시 우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제 29조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할 때마다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제 34조 2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범위 명시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체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 35조 제9항은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 사용료 납부 허용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 43조 2 제2항에서는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 44조 제4항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 수입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신설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제 67조 2는 변상금 징수 유예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변상금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 기한부터 1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2 신설에 따른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 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58호 함양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매년 2개 내지 3개씩 단지의 공용 부분 및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업 대상이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만 지원되고 2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는 지원에 제외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호에 소규모 공동주택 용어 정리를 경남도 조례와 같이 하고 안 제2조 제4호에 이미 관리 대상 공동주택 용어가 소규모 공동주택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에 이미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호에 지원 제외 대상에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5년을 10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에는 원안 가결이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은 이원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 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0조 1호에 5년을 지원 주기를 5년을 10년으로 개정하지요. 네. 그 사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10년으로 합니까, 개정을? 지금 현행 그 조례에서 사실은 이제 대상이 20년 이상,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지금 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대 미만이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20세대 미만 그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외된 그 내용을 삭제함으로 인해 갖고 이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이제 그 20세대 미만을 저희들이 그걸 다 이렇게 풀어놓다 보니까 당초 대상이 17세대에서 이 41세대 1공동주택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보면은 도에서 우리에게 준 게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가 저희들에게 지금 그 지원이 되고 있는데 41개가 형평성 있게
다 본래 이 조례는 본래 오래되고 시급하고 오래되고 규모가 적은 이제 공동 그 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 혜택을 지원하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41개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다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13.6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다 골고루 행평성 있게 지원을 한다 하는 취지에서 보면 5년보다는 10년으로 해야 시급하고 오래되고 적은 규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평부에서는 10년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게 너무 이게 개정안이 네. 이게 이제 41세대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도 이제 우리가 이거 보수를 해줘야 될 이제 예산이 네.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도에서는 이 3개 부분만 받아오고 그러면 자체 예산이라도 제 생각에는 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자부리한 거죠. 뭐 어디에 꽂히고 조금씩 큰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게 이제 한 세대 한 군데 꽂히는데 이게 이제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부분에 대한 그 긴데 보통 보면 조경 시설이라든가 작은 공동 또 시설도 있고 큰 규모도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그 대상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저기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휴게시설이라든가 경로당 대피시설 이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뭐 조그마한 뭐 축대 옹벽 담장 뭐 주차장 이런 것도 있어갖고 그 공동 주택마다 필요한 시설들이 다 달라서 금액적인 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시군에 그 지원하고 있는 그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지금 5년씩인데 10년으로 한 곳이 지금 남해군이 10년으로 돼 있고 남지기는 어령 같은 데는 3년이고 그 외의 군은 5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큰 돈 안 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주기를 5년 주기를 해서 그래도 보수를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옹벽 공사도 있고 또 소규모 뭐 공동으로 쓰는 소규모 시설도 있겠지만은 다른 곳에도 예산을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업에 퍼주기식 예산도 많은데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 같은데 주기를 너무 느리는 거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혹시 5년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 투입 외에 없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걸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다 보면 지금 그 소규모 20세대 미만 그 공동주택이 24개소가 지금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20세대 미만의 그 공동주택에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행평성 있게 이제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 시기라서 일단 이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봤을 때는 8년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분들이 한 바퀴 돌아간다 해도. 근데 지금은 사실은 큰 규모의 그 아파트는 관리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급한 거는 관리비에서 충당을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하고 오래된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혜택을 준다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10년으로 해서 이게 20세대 미만의 그 공동주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10년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비 좀 투입하세요. 이제 지금 여기 도비 보조 사업인데 자보담 50%에 그 도비 15%, 공비가 지금 35%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체 사업으로 해도 되거든 이거는요. 사실은 꼭 도비만 받아올 게 아니라 자체 사업 잘도 써도만도 타부서에서는 민원실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아주 양심가라서 그렇구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임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정인철 의원님 질의하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요 조례 내용의 핵심은 연도가 늘어나는 거로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시군하고 조금 전에 임채숙 의원께서 비교했듯이 20년에 10년이면 20년 지난 아파트 10년마다 이제 신청 대상이 된다는 거겠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선별이 돼야 되잖아,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그죠? 한 번 예산을 투입할 때 5천만 원 미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따라 틀립니까? 틀립니다. 예.
그 규모에 따라 틀릴 수 있고. 예. 자부담이 50%가 있어서. 이것은 왜 질의를 던졌나 하면 굳이 20년이 경과된 아파트 5년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23개가 증가한다 했어요. 20세대 미만의 그 공동주택이 그죠? 23세대가 넘는데 5년 안에 한 번 받은 공동주택이 또 한 7년 차 됐을 때 신청했을 때 아직 다른 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수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불급하게 시급하지 않아서 선정해서 제외됐다는 내용으로 볼 때 그 공동주택이 우선순위 되는 그런 선순환이 아닌가요? 왜 그런가 하면 굳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10년 안에 혜택을 받을 공동주택이 수탁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저희한테 보고할 때 공동주택이 총 얼마나 된다 했죠? 105개. 우리 함양구는 105개인데 20 이상 된 것이 지금 17개고 네. 올해가 만약 기증됐을 때는 이제 41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지만은 5년을 10년을 굳이 늘릴 이유는 저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제가 부연설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우선순위에서 점수의 평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네. 그 표에 대해서 1등에서 200등까지 줄을 세워서 우리가 5년 이대로 했을 경우는 우리 함양군에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수 있는 기회가 줄어져 버리는 거지. 만약 예를 들어서 했던 사람이 했던 공동체가 한 번 올라갔을 때는 그 점수표에서 점수가 15점 받아야 될 게 10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선정 대상을 우리가 선별할 때 네. 도에 올릴 때 그 사람 그 공동주택 혜택을 6년 만에 신청이 들어왔다.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후순위로 밀 수도 있는 재량이 없습니까? 아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의 평가 기준에서 최근에 했던 공동주택이 올라가면 점수가 낮아서 예산이 작게 배정될 수 있다. 아예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냉정할지는 몰라도 그런 규정을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만약에 7년차 되는 공동주택이 6년 만에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최대 군비를 투입해도 5개 지역밖에 못 하는데 공동주택에 6년 전에 했던 그 아파트가 다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지평구 내에서 재량껏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6년 전에 3,500만 원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좀 자체적인 선별을 해서 도에 올리면 선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로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어떤 공동주택을 올려야 많이 확보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렸을 때는 그런데 그래 5년 안에 또는 단기간 내에 그 공동주택 대상이 올라가면 예. 못 받을 수도 있고 점수도 낮게 받는다면서요. 그럼 그게 도비 보조도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거기서 아예 대상이 안 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그렇죠. 함양군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비 사업을 확보할 대상이 작아집니다. 제가 자꾸 다시 반복되는 질의를 하는데 그 과에서 선별을 미리 이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제 대안으로 군비를 아까 임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보조 사업은 그대로 가고 자체 사업으로 군비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자체 기준표를 여기에 준해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꼭 군비를 무조건 투입하라가 아니고 저는 도의 신청 대상지를 올릴 때 관계 부서에서 선별을 해서 올릴 수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 하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고르게 하려고 하면 군비 자체 사업으로 일부 투톱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지난 아파트에 5년을 10년으로 바꾸면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면 10년 만에 돌아올 것 같으면 몇 년 만에 돌아오면 한 15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한 번 돌아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기존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그건 좀 공동주택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공동주택이 보통 그 도색이나 또는 그 오폐수나 또는 뭐 국민들이 다양하게 쓰는 도로로 활용된다면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보통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7세대에서 41세대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회전율이 13.6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형평성을 이유로 너무 행정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에 저희들 뭐 도비 15% 지원받죠. 네. 예, 15% 지원받는데 그 목숨을 걸지 마시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조금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도 과거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 예, 위원장님 이용건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것과 같이 함양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제10조 제1호의 지원 제외 대상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이 있습니까? 예,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어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건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9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의 이수기입니다.
먼저 혁신전략 담당관님의 출정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국민 건강 정진과 정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강석 위원장님과 이용건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52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체외 수정 시술 등 난임 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고액으로 발생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적극적 출산으로 아이 낳기를 원하는 가정에 희망을 심어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금과 경상남도 지원금 외에 난임치료 시술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와 우리군 인구 증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난임의 용어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78페이지 별표에 인구 늘리기 정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중 임신 출산 지원 분야의 세부 사업명으로 난임 부부 본인 부담금 지원을 추가 신설하여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부부이며 지원 내용은 기초검진비와 정부 지원 또는 경남 지원을 제외한 난임 부부의 시술비의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모자보건법 제2조, 제3조, 제11조이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7조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였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간담회 때 질의한 내용과 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연 기준 평균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상자가 난임 시술 지원 예. 대상자 지금 현재 59건으로 2022년도를 예, 2022년도. 혹시 21년도는 2021년도는 35건 했습니다. 좀 많이 늘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대상자가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21년도에는 임신을 하고 출산한 프로테이지는 56% 정도. 56% 정도. 네네, 유산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명이 안 되겠네, 그죠? 그렇죠. 올해는 59건, 26명이 59건을 했는데 100% 임신을 8명이 해서 8명이 모두 출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술을 하더라도 임신 확률은 그렇게 그렇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 1차에 되는 확률은 좀 거의- 드물다더라고요. 2차, 거의 3차까지 네네. 몸을 상해가면서 좀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난임에 실패했을 때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떤 보건소 쪽에서
어떤 영양제라든지 예컨대 그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그게 없고 예. 여성분이 몸을 추스리는 기간 동안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하는 것밖에 없고 체외 수정이나 난임을 시술하고 난 다음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보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몸이 좀 허약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주변에 자연 임신이 안 돼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자부담으로 네. 했던 경우가 십수년 전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우리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예, 보고를 듣고 같이 질의받도록. 예. 네.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84호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한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한센병 전파 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대한 추락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한센병 관리 사업 민간 위탁 운영으로 민간 위탁 기관인 한국 한센복지협회이며 위탁 내용으로는 한센병은 다른 감염병과 달라서 진단 및 진료를 신중하게 기하여야 하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사업비로는 위탁료 967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22년 한센병 사업 관리 지침입니다. 현재 한센병 환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군도 환자가 27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센병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한센병의 진단 및 전파 차단과 편견과 차별 등 불이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한센병 환자가 매년 줄고 수동 금호와 유림 성해마을 총 포함해서 27명이 지금 네네. 됩니까? 아니, 제가까지 포함해가지고. 성해 10명, 금호 10명, 또, 그 기간에,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계시는 분 7명에서. 정말로 많이 줄었다 그죠? 네네. 근데 이거는 동의안을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을 좀 택하는 게 안 좋겠나. 똑같이 계속 그 기간에 다른 데는 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한 그죠?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연수를 만약에 뭐 3년간이라든지 뭐 5년간이라든지 이걸 맹시를 해서 하면 똑같은 안이 똑같이 오거든요. 이 맞습니다. 다른 데 줄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네. 이래도 동의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지만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예산도 매년 예. 나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삭감할 수가 없거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은 계속 줄고 이제 없으면 참 좋은데 네. 예, 매년
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동의안을 이래 받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은 특별한 사항이다 보니까 위탁기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예, 그 점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시설 사업소장 김연호입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 발전과 군 대표 관광지인 상림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6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89호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 보완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17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예술회관의 설치 목적에 입에될 경우 함양군 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4조와 5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사용허가 취소 등은 제1항에 사용허가 취소 시에 신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후단으로 신설하였으며 제4호부터 6호까지 공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을 경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안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입니다.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 토지법을 변경하며 같은 항 제4조에 1일은 9시부터 22시까지를 추가하였으며
제2항 전시실 사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며 제5항에 함량 군민이 아닌 사람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10분의 5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의해 예술회관 휴관일을 신설하였고 619페이지 안 제8조 사용료 특별징수는 대관자의 유로 공연물 관람 수입 총액의 10%에서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는 제7조의 시설 사용료와 이중징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추가 징수 금지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사용료 감면 사항으로 제1항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기관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으로 하고 일반 행사를 문화예술 행사로 하며 제2항 기본시설료 100분의 50을 감경에는 제2회 군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3호 군 장애인 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는 행사인 경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안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규정으로는 제1항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을 5일 전까지로 확대하고 제2항 사용 예정일로부터 1일에서 4일 전까지 취소 신청 시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사용료 취소 위약금을 10% 이내로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제14조 관람료 등 규정은 안 제14조는 자체 기획 관람료와 안 제14조의 대관 관람료를 구분하였으며 622페이지 안 제18조 운영위원회를 구성 등 제3항은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624페이지 별표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 일부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세분화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2012년 예술회관 개관 당시 적용된 금액이며 그동안 추가 구입된 고가의 장비 등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안 및 현행 법령 등 유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능 영향평가를 필하였으며 개선 권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우리 사용료를 보면은 냉방이나 난방이 됐든지 이게 시간당 7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전에는 하루 쓰면은 그거 얼마죠? 지금 타시군에는 보면은 한 공연당으로 이렇게 돼 있고 도에는 이제 시간당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는 말 그대로 1528석이나 되기 때문에 많은 냉난방비가 들겠죠, 그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500석도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시간당 한 7만 원씩 받으면은 이게 누가 이용하는 이용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올해 대공연장을 7번대간 해줬습니다. 7번네. 7회. 예, 7회 정도. 그러면 어쨌든 이 공연장은 많은 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렇게 지금 공연 사용료대로 받고 또 각종 냉난방비 또 뭐 피아노 기본 음향 이게 사실 엄청난 한번 사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과연 이렇게 비용이 사용료가 많은데 이 우리 대강당을 갖다 사용하실 분이 많은지 그래서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1공연당이나 이렇게 시간당을 그래 바꿀 생각은 없는 건지. 지금 현재로 우리 1시간 전기요금이 대공연장을 사용하면 11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현재 상태로 보면. 뭐 공연장에서 영업하실 겁니까? 영업은 돈에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뭐 감당하기 무거운 업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화예술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조와 8조, 7조는 7조 2항이 늘어났고, 그죠? 2항이 2호로, 그냥 제 7조의 2로 휴관일이 추가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8조는 통째로 삭제를 했습니다. 좀 전에, 제안 설명 내용대로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삭제했다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구조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들어오게 될 때 전체적인 게 다시 재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조가 앞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7조에 7조 2가 있고, 8조는 통째 삭제했고, 바로 8조가 없고 9조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제 생각에는, 제 7조가 있고, 제 7조 제 1항에 제 7조 2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제 8조에 휴관일을 넣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좀 더 정리하기가 쉬운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거 참고해 주시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도 이렇게 일항과 뭐, 또는 각 호의 오자나 탈작의 순서가 틀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싹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7조에 2 돼 있잖아요. 7조에 2를 가로 열고 휴관일 해가지고 뭐 1항을 예술회관 휴관일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내용은 저희도 의원님들끼리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 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현철, 임채숙, 김윤택, 이용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54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각 부서 의견들을 종합 검토 후 작성한 개정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군정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함양군 행정 역량 강화 및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보건소 분과에 따른 보건소 개편안입니다. 코로나19 정신건강, 치매 등 복잡 다양한 보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를 보건행정과, 건강정진과 두 개과로 개편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 감염병 대응, 의학, 진료 4담당으로 건강정진과는 건강정진, 출생지원, 정신건강, 치매 안심 4담당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기구 조정은 국단위 업무 성격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안전건설국 휴양변리과를 경제복지국으로, 경제복지국 산림녹지과를 안전건설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혁신 전략 담당관은 미래발전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미래전략, 인구청년, 농촌발전, 지역활력 4담당으로 구성하여 농촌협약 등 각종 사업의 공모, 인구 및 청년 업무의 총괄 등 앞으로 함양군 미래 설계를 위한 중심부서로 만들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노인복지 업무 강화를 위해 주민행복과를 노인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산삼 엑스포과는 2021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의 산삼 업무 및 항노화 업무 집중을 위해 엑스포 담당을 산삼 마케팅 담당으로 변경하고 과의 명칭을 산삼 엑스포과에서 산삼 항노화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 단위 조정으로 먼저 담당 통폐합 사항입니다.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당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담당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미래 발전 담당관의 군정 혁신 담당을 미래 전략 담당에 통합하고 군정 혁신 담당의 업무 일부는 기획 감사 담당관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 2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신설과 노인 관련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서 노인 관련 업무를 한 곳에 찾아가면은 한 부서로 바로 찾아가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기초생활 담당과 복지조사 담당을 노인복지과로 이관하고자 하며 노인복지과 여성보육 및 아동드림 담당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으며 아동드림의 담당 명칭을 아동복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 신설입니다. 혁신 전략 담당관의 함량 살리기 TF팀을 폐지하고 함량 살리기 TF팀 업무 및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 활력 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 봉사과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생활민원 현장 처리를 위해 생활민원 기동 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업무 증가와 관내 민간 장애인 시설 부족,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공 의존도가 높은 현실로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 사무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복지 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안전도시과의 중대재해 전담 TF팀을 폐지하고 중대재해 전담 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감염병 대응 업무 집중과 전문성 향상, 효율적 의학 관리를 위해 감염병 대응의 업무인 의학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의학 관리 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함양군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탁을 통해 시행한 함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준공 및 시설물 인수로 인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수관리 담당을 상하도 사업소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123페이지 담당 폐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복지정책 담당을 폐지하고 복지정책 담당 업무를 희망복지 담당과 장애인 복지 담당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방역 담당을 폐지하고 방역 업무를 감염병 대응 담당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의 명칭 변경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으로 해당 담당의 소관 업무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홍보 담당을 홍보 미디어 담당, 미래발전 담당관, 인구정책 담당을 인구청년 담당, 지역발전 담당을 농촌발전 담당, 행정과 통신 담당을 관제통신 담당, 민원봉사과 생활민원 담당을 민원 담당, 지적정보 담당을 공간정보 담당, 일자리과 기업유치 담당을 기업지원 담당, 건설교통과 농촌개발 담당을 농업기반 담당, 산림녹지과 산림소득 담당을 산림휴양 담당, 산삼항로학과 산삼산업화 담당을 산삼산업 담당, 엑스포 담당을 산삼마케팅 담당,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담당을 정신건강 담당, 문화시설사업소 복지평생학습 담당을 평생학습 담당으로 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124페이지 조직개편 전후 비교입니다. 현재 3국 2 담당관 32과 읍면 153 담당에서 3국 2 담당관 33과 읍면 156 담당으로 1과 3 담당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TF팀은 기존 4팀에서 1팀으로 3팀이 감소하여 6급 담당은 변동 없습니다. 총 정원은 11명이 정원되었고 그중 집행기관 정원은 6명, 의회 사무과 기구 정원은 5명이 정되었습니다. 5급 이상은 보건소장 직급 향상 및 보건소 분과에 따라 4급 및 5급 정원이 각 1명씩 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세부 사항과 기타 조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마다 힘들어, 그죠? 근데 이제 조직 개편 개정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이게 연례 행사처럼 군수가 이제 민선 7기, 8기 갈수록 조직 개편이 공식화되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난해에 조직 개편했습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했죠. 조직 개편을. 21년도 연말에는 부결했고요. 근데 계속 이 조직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거나 하면 그래도 조직 개편을 했으면 좋은데 물론 필요하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군수님마다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지만 그 실무 담당 그 부서에서는 이렇게 잦은 조직 개편은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보건소에 분과를 해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몇 년간 수차례 건의도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절차를 밟아서 분과를 하는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복지과를 지금 개정안에 들어있는데 지난번에 이거 조직 개편할 때 사회복지과와 주민행복과가 가장 타당하다고 몇 번 이렇게 절충을 해서 주민행복과로 과를 예쁘게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다시 노인복지과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노인을 노인이라고 칭하면 다들 좋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주민행복과 이름이 적정했었는데도 노인복지과로 바꾸는 게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그 위생관리 담당을 보건소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 제출했거든요. 근데 지난번 2021년 말에 이때쯤 정례 때 조직 개편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생각을 하면 보건소로 이관으로 안이 왔었습니다. 단 부결한 이유가 신설 보건소 본과는 하락해도 하지도 않고 갑자기 개발간지 이걸 신설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조직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마 부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676명 개정안이 되면 676명이지요, 그죠? 이거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제 확정돼서 내려왔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몇 가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 개편에 대해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우리 임채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676명 이런 정원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원은 우리 기존 정원에서 665명에서 11명이 정되었는데 이 정된 내용은 별도 우리가 이제 기준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준 인건비에서 제시한 내용 8명 플러스 나머지 3명 의회에서 요청하신 3명 그렇게 해서 이제 11명 정을 해서
현재 676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리고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이 또 잦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어느덧 이 관리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롭게 당선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과의 약속을 했던 그런 공약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부분도 역시 기존에 했던 대로 추진하면은 기존과 같은 그런 정책들은 수행할 수 있지만은 새롭게 추진하는 데는 그래도 조금 더 보완성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주민 행복과의 이제 명칭 변경인데 노인복지과로 이제 바꾸는 그 부분 역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환으로서 추진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주민행복과 하면 주민행복이란 말은 제가 전에 인사 담당할 때 사실은 주민행복이란 말을 처음으로 해서 이제 조직 개편한 바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주민행복에 대한 이 애정은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취임하신 이제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함양군이 노인들이 더욱더 이렇게 이제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사무실에 갔을 때 이 업무는 또 노인복지와 관련은 없고 옆에 사무실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이 이제 종종 들리고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유사 업무들을 일단 한 개 부서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또 조금 더 쉽게 찾게 하면은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쪽으로 과로 하면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군수님 공약상 추진 일환의 하나라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위생과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이제 위생 담당이 예전에는 보건소에 있었고 또 보건소에서 추진하다가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또 본청에 갔다가 또 때로는 보건소로 갔다가 사실 이 부분이 이동이 좀 있었던 그런 담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조직에 많은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시는 우리 임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상의도 하고 또 인근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장단점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점으로 보면은 우선 이제 보건소 하면은 보건소 보건직렬 간호직렬 등 해서 관련 직렬만 현재 거의 이제 근무하고 있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보면은 보건소 직원들은 본청의 분위기라든지 돌아가는 그런 정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본청과 같이 근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직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본청에 있는 것이 좀 낫고 또 보건소에 가면은 또 나름대로 또 우리 같은 직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이 좀 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민했는데 우선은 본청에서 한번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현재 이제 보건소가 기존에 인터넷에서 분과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또 그 분과된
조직에 맞게 이렇게 정착하려면 나름대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잠시 한번 두고 보고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이렇게 하려고 우선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점 좀 깊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지금 거꾸로 답변을 하시거든요. 보건소 이 위생 담당은 그 보건소의 이 업무가 이제 너무 과다해서 소장이 전체 보건소를 8개에 8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을 관리하기에는 정말로 이제 코로나19 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업무 과다로. 이제 그래서 분과를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위생 담당은 보건직이 와서 앉아있죠. 보건 6급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여기를 안 올라 합니다. 쫓기 오듯이 와요. 한 보건소 설문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전부 다 서로 안 올라 해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정말로 보건소장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는 누가 오면 좋겠노. 본청에 오고 싶어서 오는 보건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보건직들도 뭐 의료직이나 모든 그 직종들이 자기들의 그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이 군청에 오면은 정말 참 좋은데, 좋은 경험도 하고 한데, 그분들의 생각은 정말로 힘들어 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쫓겨오는 느낌? 그래서 쫓기다시피 쫓겨와요. 그럼 오면은 계속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다시 돌아간 사람들 가만히 있었습니까? 다 돌아가려고 해서 갔습니다. 그냥 적었으면 가만히 있지요, 여기에. 그리고 보건직이 서로 올라가는데, 그럴 바에는 이제 그 업무 과다로 인한 보건소 분과를 했으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지요. 이게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은 거꾸로 했어요. 장점이란 보건소 직원들이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목도 이제 넓어지겠죠. 아무래도 보건소고 테두리 안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정말로 오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편안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위생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저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 설문 이거 공부했을 때 제가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넣어주고 기분 나쁘면 빼버리고 이거는 안 맞지요. 연말에는 위생 담당이 보건소로 가는 걸로, 분과되기 전에 가는 걸로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과까지 하면서도 또 위생 담당을 담당 부서에 있는 부서장이 보건소로 가고 싶어 하는데도 그거를 반영을 안 해주면 뭐 하려고 그걸 갖다가 그 의견을 받아요. 그리고 의견을 냈는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없애버리고, 그럼 뭐 하려고 이거를 공고를 합니까? 20일간이나. 거기서 답변을 한번 해보면 보건소 직원들 여기 위생계 분청에 오기 싫어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위생계라는 게 예전에는 그 행정직들이 이렇게 사실은 위생 업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허가 부분, 그리고 단속 부분, 어쩌다 보면 예전에는 야간에도 이렇게 단속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가기 싫은 그런 부서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행정 사무뿐 아니고 특히 인허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보건소 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좀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기 힘들어하는 부서이지, 이 담당이 군청 본청에 있기 때문에 오기 싫어하는 부분은 뭐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비중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보건소 6급을 한번 다 그냥 무기명으로 한번 설문지 들어보세요. 본청에 오기를 꺼려 한다니까. 안 올라 그래요. 안 올라해서 우리 이행규 국장님 계시잖아요. 보건소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줄래? 안 올라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국장님,
그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연임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보건소에 지금 제가 인사를 한 2년 동안 봤을 때 그때 본청에 오는 걸 상당히 다 꺼려했습니다. 또 본청에 오면 또 바로 가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지금 보건직이라든지 그런 이제 직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 오는 걸 상당히 꺼려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 이제 환경위생과에 이제 위생 담당이 보건소로 가는 것도 지난번 조직 개편 때도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도 이제 고민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또 까별 협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생 담당이 정말로 보건소로 가야 되는지, 본청에 그대로 환경위생과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의한 결과 정말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더 환경위생과에 붙어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만은 위생 담당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붙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오기 싫어하니까 위생 담당을 행정직렬로 하고요. 보건행정 담당이 행정직에 가 있거든요. 직렬에 이제 그렇지, 보건행정대장을 보건직으로 하든가, 오기 싫은 사람들을 굳이 여기다 데려다 놓고 6개월만 되면 갈라 합니다. 한번 위생 담당이 지금 몇 개월 만에 지금 왔다 갔다 했는 거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몇 년 있었습니까? 6개월. 6개월마다 가요. 그런 인사를 해놓고선 보건소에서 본청에 오고 싶어 합니까? 오기 싫어해요. 6개월마다 갑니다. 많이 있으면 1년. 지난번에도 6개월 만에 갈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그거를 받아주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담당 부서만 전부 정비해놓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 묵살해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라도 주민행복과 그대로 두면 될 텐데 노인복지과로 또 만들고 그런 거는 맞지 않다는 거지요. 너무나 이게 이제 바뀔 때마다 잦은 조직 개편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일자리 경제과에 기업 유치 담당을 지금 기업 지원 담당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는데 목숨을 걸어도 부족한데 이걸 유치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지원으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게 너무 소극적 대응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기업 지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기업 유치라는 계가 한계에 있는데 그 업무 보면은 예를 들면은 기존에 유치가 돼 있는 그 기업들을 관리하는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새롭게 유치하려 하는 이런 두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를 좀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좀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유치되어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은 기업 지원에서 하고 나머지 새롭게 중소 대기업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팀만 별도로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대기업 유치 TF팀을 해서 추진하려고 좀 강화되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기업 유치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지금 조직 개편에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임채석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중앙부처에서 기준 인건비 제에 대해서 확실히 통보가 왔습니까?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왔었는데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 옵니까? 평소 예년 같으면은 거의 뭐 10월 20일에서 30일 정도 되면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때 왔었는데, 아직 안 와서 저희도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 676명이라는 것은 그 기준 인건비에 준해서 이렇게 맞춰놓은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괜찮지요? 예. 더 이상 정하면 안 되면. 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제 연말이 되고 하면은 퇴직 공무원도 또 많이 발생이 되고 어차피 뭐 우리 의회에서 바타바타 할 거는 못 되겠지만 각종 직급별로 이제 승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직급별로 승진을 시킬 때 직렬별로 고루고루 승진의 기회를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소라든지 민원봉사과라든지 이런데 직렬들이 많이 이렇게 있음에도 한두 개 직렬만 계속 승진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고루고루 해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거나 하는 그런 직원들은 좀 예우를 해서 승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